아니라는 겁니다. 비자 조건을 지키는지, 미국인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비자 심사에서 눈에 띄게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국이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2019년 5월부터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는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온라인 활동에 대한 심사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일부 취업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고요. 영사 담당자가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중국 인터넷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전 과기일보 편집장인 류야동은 지난 8월 5일 자신의 위챗 계정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목은 반미 투사가 미국 비자 심사관을 만났을 때입니다. 류야동은 글의 첫머리부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장면을 꼽으라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치던 과격한 투사가 비자 신청장에서는 얌전히 앉아 심사관에게 웃는 얼굴로 서류를 내미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과격한 반미 발언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고 공격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강화된 미국의 비자 심사를 꼽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웨이보와 더우인, 샤오홍수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까지 비자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야둥은 이를 인터넷 고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마치 유적을 발굴하듯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의미인데요. 그는 반미 발언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추가적인 행정심사를 받거나 장기간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과거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증거를 없애고 어떻게든 심사를 통과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류야둥은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캐시와 저장 기록이 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게시물을 퍼갔다면 제3자의 계정에도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계정에서 글을 지운다고 해서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비자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류야둥 역시 이런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 국가는 누구를 자국에 입국시킬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입국자의 배경과 안보 위험을 조사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사가 이른바 반미 투사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요. 류야둥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미는 직업이고 미국행은 생활이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정작 재산은 미국에 두고 자녀는 미국으로 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또 이건 개인의 위선이나 인품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키우지만 정작 자신의 재산과 자녀 교육, 인생 계획은 미국이 제공하는 기회와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류야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비자 심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순을 드러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중국의 좌파 성향 유명 농객 스마난이 있습니다. 스마난은 오랫동안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중국 당국은 지난해 스마난이 500만 위안 넘게 탈세했다는 사실까지 공식 확인했습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는 스마난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애국을 이용해 돈을 번다. 입으로는 이념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장사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이었다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반미 여성 투사, 우마오당 주석으로 불렸던 란샹입니다. 란샹 역시 자신의 자녀를 미국 학교에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교육 제도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자 심사 강화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일본과 유럽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이민과 체류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8월 4일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소득과 일본어 능력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품행이 선량하고 일본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카리브해 5개국에 대해 2028년 6월 1일까지 황금 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